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한글 맞춤법과 관련된 이제 학습 활동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이제 다른 반에서 수업을 찍다가 실시간이어가지고 3반 학생들은 아마 선생님이 이거 동영상 찍는 거를 좀 약간 들었을 것 같은데 감안하고 이어서 이제 어쨌든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만화에 제시된 국어사전을 참고하여 괄호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게 되면 뭐라고 붙어 있어요? 다음 안건을 이번 주 학생 회의에 붙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안건을 회의에 붙입니다가 맞을까? 붙입니다가 맞을까? 자,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돼요? 자, 표기는 다르지만 이 둘의 뭐가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죠. 그래서 이제 정말 헷갈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거와 관련된 표준국어 대사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능 문제에 보게 되면 이제 사전 문제가 꼭 한 문제씩 이제 출제가 되던 시절도 있었고, 요즘에도 이제 뭐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데, 사전에 기본적인 이제 양식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자, 붙이다 0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2가 있다는 건 뭐도 있다는 거예요? 01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동음이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무슨 정보가 표시가 되냐면 품사 정보가 표시가 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자, 동사로 쓰이는 붙이다 02는 뜻이 몇 가지가 있대요? 두 가지가 있대. 그치? 그럼 얘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이런 어휘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 문장 성분이 이제 여기에 표시가 되는데, 자, 또 보면 무엇무엇에게 이렇게 목적어와 그 다음 뭐 있어요? 부사어 있지. 무엇무엇으로 이렇게 나는데, 이거는 이 의미로 쓰이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문장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리켜서 필수 문장 성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즉 상대에게 편지나 물건 따위를 보내다 라는 의미로 쓰이기 위해서는 자, 목적어와 그다음에 어디에게 보내는지, 무엇으로 보내는지 이러한 문장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무엇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겨 맡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일을 거론하지 않는, 이제 문제 삼지 않는 상태. 자, 뭐 비밀에 붙이다 이럴 때 쓰이는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른쪽의 의미를 보게 되면 붙이다 얘다. 그래서 각과로에 지금 뭐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발음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 기호가 표시가 되고 즉 국외음악을 겪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동사에서 품사 나와 있고, 자, 이때 요구되는 문장 필수 성분 뭐 있대요? 자, 여기는 부사어가 먼저 나오네. 부사어, 그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죠. 의미는 보게 되면 자, 둘 다 사동사입니다. 이가 뭐예요? 얘가 사동 전미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맞다, 떨어지지 아니하다, 불이 올마 타기 시작하다 이렇게 이제 쓰이는 건데,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에게 편지를 자 붙였다, 붙였다 뭐예요? 보내다의 의미니까 뭐예요? 첫 번째 붙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벽에 메모지를 빼곡히 붙였다, 이때는 뭐예요?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붙이는 거니까 뒤에 게 되는 거죠. 여행 계획을 비밀리에 붙여라 뭐예요? 비밀리에 붙이라는 건 비밀에 있는 상태로 유지해라 해서 앞에 게 되는 거죠. 장작에 불을 붙이다 뭐예요? 불이 타기 시작하다 두 번째 거의 의미가 되는 거죠. 사전에 의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뜻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가보게 되면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을 참고하여 바르게 띄어쓰는 이제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41, 42, 43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게 되면 자, 제일 처음에 41항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조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사는 그 앞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으로 아는 목적격 조사,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사격 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존명사는 띄어쓴다. 자, 이제 의존명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보게 되면 의존명사는 말 그대로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얘는 홀로 쓰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말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의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무엇에 의존하냐면 반드시 관용어의 의존을 받아서 쓰이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관용어의 수식을 받게 되는 거죠. 얘다 관용어 뭐에 있어요? 관용어에 뭐 있냐면 관용사 당연히 다 관용어에 포함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용언에 어간에 자 관용어 어미 뭐가 붙어요? 니은, 리을,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는 이런 것들이 붙어서 쓰이는 거죠. 자, 지금 그럼 이제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 것이 힘이다.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는이 붙은 관용어의 수식어를 받아서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도 수 있다. 말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반드시 뭐 관용어 앞에 하다에 뭐가 붙은 거예요? 관용사의 어미 리을이 결합된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의존 명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의존 명사 뭐 또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것 이런 것들 있지. 나는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 이때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는 앞말과 어떻게 한다? 띄어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 여섯 하고 대, 옷 한 벌, 신 두 켤레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위성 의존 명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차, 대, 말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반드시 뭐 앞에 수를 나타내는 말이 와줘야 되는 거죠. 옷, 벌,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역시 수를 나타내는 한 벌 이렇게 되는 신 켤레 말 안 되지. 듀 컬레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띄어 써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제 여기 왼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각 단어는 띄어쓰기 원칙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규정이 들어가는 건데 자, 소녀의 얼굴빛이 눈같이 하였다 해서 일단 단어는 띄어쓰는 거 같이 띄고 하였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와 띄고 같이 도서관에 가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보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같이죠. 자, 똑같은 가치인데 위에 거는 왜 눈이라는 명사 뒤에 붙여서 쓰고 자, 여기 밑에 가치는 띄었으냐라는 건데 자, 위에 가치는 이거는 뭐냐면 조사입니다. 조사는 아까 어떻게 한다라고 앞말에 붙여 쓴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친구와 같이 이때 가치는 뭐냐면 부사입니다. 어떤 의미일까 얘다.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알죠? 투게더의 이미지 그치 해서 이때는 그냥 부사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띄어 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을 것 의존 명사죠. 오직 띄고 그 다음에 실력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는 그저 웃고 띄고 있을 뿐이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뿐이죠. 자, 보게 되면 실력뿐이다. 이때는 붙였어. 왜?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보조사지. 실력이라는 뭐 뒤에 쓰이고 있어요? 명사 뒤에 쓰이고 있는 보조사 얘다. 보조사는 뭐예요? 조사에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격조사는 문장에서 쓰이는 자격, 격을 부여하는 거고 보조사는 자, 뭘 보조해 주는 거냐면 의미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뿐이라고 하면 의미를 뭐 하는 거예요? 한정 짓는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 걸 우리는 보조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그는 그저 웃고 있을 뿐이다. 자, 있다라는 말에 뭐예요? 관용사형 어미 을이 붙어서 자, 그 다음에 뭐 뿐을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식해주고 있는 거지. 그는 그저 웃고 뿐이다. 말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뿐은 뭐 의존 명사로 쓰이고 있다. 의존 명사는 어떻게 앞말과 띄어 쓰는 게 원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날씨가 추운데 외투를 입고 나가거라. 자, 날씨가 띄고 추운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기본형은 추운데 보게 되면 뭐예요? 춥다지. 춥다에 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뭐가 결합이 된 거예요? 니은 대가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추운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가보게 되면 그 책을 다 읽는데 3일이 걸렸다. 이다. 이때 대는 뭐냐면 의존 명사입니다. 자, 대 같은 경우에는 의존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뭐냐면 기간의 의미를 내포, 즉 시간의 의미를 내포하게 되면 의존 명사고 그때는 뭐 띄어쓰는 게 원칙이죠. 이때의 대는 어느 기간을 내포하는 거예요? 3일이라는 기간을 내포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뭐 관용사
관용사용 어미 는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의존 명사로 쓰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고향을 떠나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게 되면 고향을 띄고 떠나온 그 다음에 어떻게 지 띄어서 쓰는 겁니다. 자, 지 같은 경우도 이제 뭐가 되냐면 얘다. 이때 지는 뭐래요? 10년이지 10년.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역시 뭘 나타내는 거냐면 시간의 개념 즉 동안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의존 명사로 쓰이는 거고 앞말과 뭐 띄어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떠나오다에 지금 무엇과 결합이 된 거예요? 니은과 지가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관용사용 어미의 수식을 받는 이런 형태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가보게 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얘다. 이때 지는 뭐예요? 이때는 그냥 뭐니 연결어미지. 연결어미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자 여기에는 어떤 시간이라든가 기간의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연결어미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보게 되면 띄었어야 할 부분에 V 표시를 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다 한번 읽어보면 돼. 형편없는 띄고 잠깐만 띄고 아니라면 차 띄고 한 띄고 잔이다. 이런 잔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단위성 의존 명사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삶에 대한 잔잔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얘다. 이때 수는 뭐예요? 얘는 의존 명사지. 그래서 앞에 누리다의 리을 관용사용 어미가 결합된 형태로 수식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을 것이다. 역시 의존 명사라고 이야기했죠. 요는 띄고 그 차가 지닌 특성을 알맞게 우릴 때 얘다. 이때 때도 뭐예요? 얘도 의존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다의 리을 즉 관용사용 어미의 수식을 받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차 맛을 알 수 있다. 역시 수 다 의존 명사죠.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다. 인격에 고정된 어떤 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띄고 사람이 지닌 띄고 좋은 덕성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는 내게 좋은 친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모든 별로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를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 지금 세 단어가 나와 있죠. 그게 이제 밑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죠. 힘내십시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자 이 모음 다음에는 자 순행 동화를 일으켜가지고 오가 뭘로 많이 발음이 되냐면 요로 많이 발음이 됩니다. 요 그래서 우리는 요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 경우는 4경우밖에 없었죠. 우리 그때 배웠죠. 뭐 반모음 청할 때 이오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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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맞지? 되어 피어 이오 아니오 그치 요 4가지 이렇게 요 4가지에 한해서만 뭘로 발음하는 게 여로 발음하는 게 허용된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 4가지를 제외한 경우에는 무조건 다 무엇으로 오로 발음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얘들아 여기는 발음상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표기의 문제지. 자 지금 이제 요거를 예로 보게 되면 얘들아 이 오 같은 경우에도 자 표기는 뭐예요? 표기는 이 오로 하고 발음상만 이 오도 되고 뭐도 허용한다. 이 요도 허용한다.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게 요거죠. 근데 이제 보게 되면 표기이기 때문에 요가 아니라 뭘로 고쳐야 돼요? 오로 고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내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모의고사 수능에 많이 출제되는 거죠. 자 뭐예요?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과 률은 자 뭘로 적는다? 열과 율로 적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거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100분 그럼 얘다 뭘까 뒤에 니은 받침 뒤지 그럼 100분 률이 아니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100분 율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근데 나머지 규정에 대해서는 렬과 률이야. 그럼 합격률이 아니라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거야? 합격률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짭짤한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지금 비읍 뒤에서 자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당연히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는 된소리가 일어나는데 자 같은 음절 내지는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에는 그 중간도 그냥 뭘로 표기해준다?
된소리를 적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짭짤 어떻게 지읒지읒 반복되고 있지. 그래서 뭐냐 짭짤한 이렇게 보기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내용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등교를 하게 되면 다음 주에는 이제 향수, 정중의 향수부터 이제 문학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